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사를 하면서 300만 원을 뜯길 뻔한 일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정말 뜯길 뻔한 일. 사무실 이사를 하면서 겪었던 일이지만 본론 이사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럴 때 대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을 임대차 계약을 맺고 월세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그 사무실을 계속해서 쓰고 있었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고 저희는 연장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이사 시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와서 여기는 철거를 해주세요 라든지 이런 부분은 수선이 필요할 것 같네요 라는 그런 의견을 보여줘야 우리가 그럼 이거는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하던가 아니면 이건 원래부터 망가져 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를 가는 그 날까지도 임대인 쪽에서 단 한 번도 방문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사를 가는 날에도 임대인이 와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짐을 다 뺐는데도 임대인이 오지 않으니까 관리 소장님한테 그 임대인 언제 오냐, 우리 이제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와서 보증금을 줘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소장님도 모르겠다고 하시고 임대인이 안 와서 저희가 계속 연락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12시쯤 다 뺐었거든요. 그런데 임대인이 온 거는 3시. 저희가 짐을 빼고 이제 새로운 사무실로 가서 새로운 사무실에서 또 이삿짐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3시면은 사실 새로운 사무실로 가서 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3시에 온다고 하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무실로 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돈을 받고 나가려고. 3시에 와서 짐이 빠진 걸 보더니 그제서야 뭐 여기 페인트 칠 다시 해야 되고 뭐 여기 너무 낡았고 여기 구멍 뚫린 것도 원상회복 해야 되고 이러면서 정말 하나하나 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겁을 주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저희는 그냥 이사를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얼른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돈은 안 주고 계속 딴지를 거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보증금 안 주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런데 보증금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뭐 이런 작은 사무실에서 또 여기서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설마 그럴까 싶어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둘러보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참 임대인 측에서 오신 분이 수선을 해야 될 곳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하면은 견적이 최소한 얼마 이상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우리도 양보를 할 테니까 그쪽에서도 양보를 해서 300만 원으로 퉁을 치고 나머지 금액만 보증금에서 빼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보증금의 액수에 비하면은 300만 원이 크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 뭐 수리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내가 양보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이라는 돈 자체는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그 당시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임차인이 건물을 쓰면서 어떤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에는 그걸 임차인이 고쳐줄 의무는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감가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배지가 더러워졌거나 페인트 칠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이거를 임차인인 내가 돈을 내고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건물주인 임대인 측에서 다시 도배를 하고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는 게 1차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견적내면 얼마고 이거 견적내면 얼마고 이거 견적내면 얼마고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감가까지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하는 거는 좀 부당한 요구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우리가 망가뜨린 게 있으면은 수리를 해드리겠지만 견적서도 없이 이런 수리 금액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적서를 받아서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화를 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저한테 본인도 아는 데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하면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 업자가 실제로 건물에 와서 상황을 보지도 않고서 견적을 낼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임대인이 인테리어 업자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어디 빌딩 뭐 몇 호인데 여기 몇 평형 정도 되고 이거 수리하고 저거 수리하면 300만 원 정도 나오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은 인테리어 업자도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대충 눈치를 채고 네 맞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저에게서 300만 원의 삥을 뜯기 위해서 둘이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런 분위기를 제가 감지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분명히 나는 되게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대방 쪽에서 저렇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태도,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전화로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 어느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겠냐고, 좀 억지인 것 같다고 계속 좀 화를 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화를 냈지만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한테 수리를 하라고 했던 부분이 이제 에어컨을 설치한다고 유리창에 구멍을 낸 게 있었는데, 그게 제가 구멍을 낸 게 아니라 제가 들어오기 전에 임차인이 구멍을 낸 거였거든요. 근데 그 구멍은 그 전에 임차인이 에어컨 설치하면서 낸 구멍이고 저도 그걸 썼어요. 그러면 다음에 들어올 임차인도 당연히 그렇게 구멍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를 굳이 수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구멍까지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죠. 좀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사실 뭐 막아달라고 하면 막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에 그러면 제가 알겠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지금 도배나 이런 부분은 제가 인정할 수 없고 망가진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럼 알아보세요. 저희는 뭐 돈 천천히 드려도 되니까 이러면서 좀 시간 끌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제가 그때 딱 느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 임대인 쪽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더 양보를 할 테니까 200만 원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받는 걸로 정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쯤 되면요, 200만 원에 정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20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2만 원이어도 절대 이 임대인하고 타협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임대인으로서 정당한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여줄 용의가 있지만, 사실 법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 그 자체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았고, 수리비의 명목으로 청구하는 거면 적어도 정식적인 견적서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대략적으로 보면 얼마다, 내가 건물 관리 많이 해봐서 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저는 진짜 이거는 삥을 뜯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임대인에게 갑질을 당하는 임차인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굉장히 여러 번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정말 나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롤모델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소송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보증금을 계속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난 소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소송으로 가면 그쪽에서 하는 주장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제가 돈을 받을 수 있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건데, 문제는 제가 이렇게 논리적이고도 이성적으로 대화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어요. 사람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정말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말했을 때 대화가 되고 이 사람이 설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했음에도 듣지 않고 아집을 부리면서 자신의 말만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말로 푸는 게 좋겠지만 후자의 경우는 대화로 풀릴 수 없는 경우예요. 저도 그 당시에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임대인 쪽에서는 절대 내 말이 옳다고 인정하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계속해서 지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사를 해야 되고 너무 바쁜 사람인데 나의 시간을 담보로 잡아서 시간 끌기를 하면서 돈을 안 주는 게 너무 얄밉고 화가 났어요. 어느 순간 정말 배에서부터 분노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상담을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여러 상담 사례들도 생각이 나고, 내가 법에서 배웠던 것들은 분명 이것과 다른데 현실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화가 나고,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못 받는 피해자 입장이 됐다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정말 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 편이에요. 화가 잘 안 나는 성격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정말 말이 되는, 지금 그때처럼 제가 연기를 못하겠어요.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제가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근데 그분이 놀라시더라고요. 자기는 나이가 많은 노인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화를 내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목소리를 낮추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참았던 게 폭발해가지고 이게 한번 화가 나니까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제가 정말 정당한 요구고 우리가 망가뜨린 게 있으면 돈을 드릴 수 있다. 그렇지만 견적서도 없이 300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우리가 싫다고 하니까 200만 원으로 깎는 게 너무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생각이 들고, 정당한 청구서도 없고, 우리가 그동안 이 사무실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면서 이 사무실을 깨끗하게 썼고 월세 한 번 밀리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컴플레인을 한 적도 없이 정말 정을 가지고 사용했던 공간인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저희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복도까지 아마 목소리가 나갔을 것이고, 다른 업장에서도 제가 화를 내는 소리를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의 말을 상대방에게 설득을 시켜야 했고요. 제가 화낼 만한 이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을 다시 한번 하기 시작했어요. 망가진 게 있고 교체를 해야 된다면 견적서를 받아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그 에어컨 설치한다고 구멍 난 거 그 부분 스스로 고치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다 하면 그때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날에는 보증금을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날 보증금을 못 받았고, 사실 그거 미리 얘기했으면은 알아봤을 텐데 미리 얘기를 안 해서 그날 갑자기 이제 유리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서 문의를 했는데 10만 원이면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만 원에 그 부분을 수리를 해서 고쳐놓고 이틀인가 3일 지나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결국에는 10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었던 원상회복을 300만 원을 내고 해결을 할 뻔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300만 원을 삥 뜯길 뻔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하는 이유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금액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가 원룸에서 살다가 이사를 나가는 경우에도 청소비 명목, 매트리스 교체 비용 명목, 뭐 이거 망가졌다라고 하면서 보증금에서 얼마를 깎고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의 심리가 내가 얼마를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라고 하면 그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지고 들려고 하는데, 그 반대로 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받는 돈에서 깎고 주겠다고 하면 쉽게 수긍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인이 얼토당토 안 한 금액으로 이 부분을 청소비 명목으로 혹은 수선비 명목으로 제외를 하려고 할 때 거기서 깎은 금액만 받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작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니까 몇백만 원대였죠. 이런 것들을 뜯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계약을 시작할 때도 계약의 조건을 꼼꼼히 따지고 시작해야 되지만 마무리를 할 때도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마무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견적서 요청을 하고 동일한 내용의 견적을 내가 받아봐서 이 부분이 과대 청구가 된 건 아닌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과연 이 부분이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도 살펴보세요.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망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게 새 거가 아니고 중고 매트리스였으면 내가 교체해 줄 때도 중고로 교체해 주면 돼요. 새 거로 교체해 줄 필요 없고요. 그리고 망가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감가가 된 거라면 이 부분 역시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나의 말이 설득이 되지 않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설득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처음에 분명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뭐 판례나 법조문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임대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설득이 될 줄 알았거든요.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나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목소리를 높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잘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구제 수단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다른 구제 수단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 꼭 해보셔야 되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용 증명 하나만으로 바로 임대인들이 수긍을 했던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당한 요구사항을 내가 잘 모른다고, 어리다고 그런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고,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올게요. 안녕.